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오늘은 서울 스튜디오로 오셨습니다. 김소정 변호사인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김문기 네. 죽었습니다. 오늘 제가 법원 휴정이 있어서 이제 네. 2주간 네. 오랜만에 서울 왔더니 그러게요. 오늘 너무 많은 사건이 그러게죠. 있어가지고 예. 무슨 정리를 해 오셨는데 하나 보겠습니다. 네. 김문기 죽은 거에 대해서. 네. 네, 보시죠. 첫 번째 사진 네. 보여주시면요. 김문기 처장이 네. 자살을 해버렸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는데 음. 이 김문기 처장이 누구냐? 음. 대장동 개발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네, 그 다음 그렇죠. 사진 핵심이죠. 띄워주시면 네. 그 김문기 관련해서는 대장동 관련 실무를 총괄을 했다는 거죠. 네. 여기 대장동 개발 관련 업무를 총괄 지휘했다. 대장동 사건에서 정말 핵심 키맨이라는 키맨이죠. 겁니다. 완전히 키맨이라는 네. 거죠.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음. 유동규와도 뭐 인연이 있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유족 측에서는 반발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인연이냐? 무슨 인연이냐? 유족 측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말 같지도 않은 무슨 인연이냐.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유동규하고도 어쨌든 간부로 인연을 네. 맺기도 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에 지금 유족들이 반발하는 거죠. 측근이 아니다. 네. 네, 측근이 아니라는 말에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유동규의 측근으로 지금 알려졌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일단 그 대장동 사업의 공모 지침이 확정된 이후에 그 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 김문기가 그 평가를 하잖아요. 네. 내부 평가. 내부 평가를 할 때 1차, 2차에 그 위원을 맡았다는 거죠. 네.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그 평가에 위원을 맡아가지고 그 화천대유 성남의 네. 뜰이 이제 사업자로 선정되게끔 했다.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건데 네. 어쨌든 그 결과 성남의 뜰에서 그 나중에는 사회 이사를 맡기도 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저희가 예전에 한번 얘기는 한번 했었죠. 예. 자기가 이제 뽑아놓고 그러게. 거기 들어가서 사회 이사를 하고 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 네. 예, 그런 비판이 상당히 이제 많이 불거져 나오고 그 과정에서 이제 김문기가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니까 상당히 압박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근데 지금 김문기의 사망으로 인해서 대장동 키맨들이 이제 하나둘씩 없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거죠. 윗선 유동규만 남은 거예요, 지금. 유동규만 남았고 그 정진상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이재명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끊어졌다는 겁니다. 네, 끊어졌어요. 확 예.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네. 이렇게 지금 핵심 4인방인데 여기서 이제 2명이 이제 사망했어요. 사망을 하시는 바람에 지금 남은 게 지금 이렇게 되는데 예. 참 결국에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거 윗선 수사는 이제 끝났다. 예, 완전 어렵지 않겠나. 마지막이 김문기였는데. 마지막이 김문기 김문기였는데? 수사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네, 네. 거의 다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죽어버렸네. 이 윗선까지 이제 올라가는 경로가 완전히 차단이 된 네.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장동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피해자, 그 꼬리 자르기로 가는 거죠. 네, 네. 예, 그 이제 말단 이런 분들만 이제 거의 그러네. 피해를 이게 사망까지 하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네. 이제 지금 구속 기소되고 불구속 기소되고 예. 아무튼 윗선까지 올라가기는 이제 좀 글러 먹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다음에요. 지난 10일에 그러니까 그 유한기 본부장이 사망 극단적 선택을 한 10하루 만에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초기 이제 대장동 사업의 실무를 맡았던 그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사망을 함으로써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워졌다 이 말이고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예.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렇게 김 처장을 불러가지고 화천대유 협약서에 초과 이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된 경위 등을 캐물었다는 거죠. 네. 처음에는 이게 초과 이 환수 조항이 있었는데 네. 7일 만에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7일 만에. 7일만. 네. 그 사이에 이제 뭐 압박이 구면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이게 삭제되면서 네. 그 화천대유가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제 가져갔다는 그렇죠. 거죠. 네. 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캐물었다, 이 경위 등을 캐물었다는 건데 일단 그 다음 사진 띄워주면요. 네, 그래서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김 처장이 참고인 조사, 근데 참고인 조사라고 하는 거는 뭐 굳이 참 출석을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서면으로 해도 되는 자리거든요. 건데. 네. 피의자도 아니에요. 예. 네,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건데 그
그 뭔가 본인도 스스로 압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 결과를 이제 나왔겠지만 어쨌든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네. 네. 좀 의아한 부분이 이 대목이라는 거죠. 그렇죠. 피의자 조사도 아니고. 피의자 조사도 아니고 참고인 조사인데 그러면은 자기가 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죠. 있는 사실대로만 말하면 뭐 끝나는 건데 출석할 의무도 없어요. 출석할 네. 의무도 없고. 네, 발언 안 하겠다라고 진술 안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되죠. 안 가면 그래도 되죠. 되는 건데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게 그건 뭔가 이제 거의 사면 초과. 네. 사면 초과에 압박이 들어왔다는 압박이 거지. 들어오는 바람에 더 스스로 이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됐다. 그렇게 된 네. 거죠. 그래서 참고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 좀 이해는 좀 안 되긴 합니다. 네. 일단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대장동 윗선 규명이 힘들어지면서 검찰은 연말쯤 다 됐네요. 네. 연말쯤에 대장동 본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다. 예, 끝났네. 그러면 이제 끝났네요. 네, 그럼 뭐. 근데 지금 뭐 특검 하자고 하잖아요. 특검. 근데 제가 특검에 지금에야 지금 특검을 만약에 시작한다고 해도 그게 준비 기간 20일이고요. 그리고 수사 기간을 보면 그 예전에 국정농단 수사 기간 60일 걸렸고 그리고 드루킹 사건이 70일 걸렸어요. 네. 그러면 최장 지금 90일이 걸리는데 네. 대선 끝나잖아요. 끝나죠. 뭐 내일 당장 해도 90일이에요. 네. 근데 준비 기간까지 합치면 뭐 90일. 이미 대선 끝나죠. 끝나죠. 그러면 이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예. 특검을 아무리 도입을 지금 바로 특검을 시작을 해가지고 해도 안 되는. 이 대장동에 대해서 파헤쳐 보자고 해도 결과가 대선 끝나고 나오는데 만약에 그러면 윤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다고 했을 때 그때는 뭐 의미가 없죠. 어차피 당선된 이후에 계속 이게 수사를 계속 예. 그대로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뭐 그게 제대로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특검 수사가 어차피 대선 당선 이후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나오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버렸다. 그러면 그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의아해서 지금 보니까 뭐 특검을 하자고 저희 야당 측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다른 뭐 변호사 회에서도 지금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상당히 늦어도 너무 늦었다. 특검을 하기는 예전에 진작했었어야죠. 진짜 근데 이제 이 핵심 키맨까지 사망함으로써 뭐 저 이제 뭐 대통령 선거 전에는 전에? 뭐 검찰이든 특검이든 물 건너갔다. 물 건너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장동 의혹을 푸는 것은 물 건너갔다. 대장동 의혹을 푸는 방법은 이제는 윤 후보가 당선되는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윤 후보가 당선이 된 이후에나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물 건너갔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밝히는 의미에서라도 이 저 대통령 선거가 완전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예.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돼버리면 이게 지금 밝혀지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 사진 자, 띄워주시면요. 보시죠. 그런데 이제 김문기 극단 선택 6시간 전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아, 이건 누굽니까? 화천대유 전 대표. 화천대유의 전 대표.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이름 나오죠. 그 다음 네. 사진 띄워주시면요.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6시간 전에 이성문이죠. 화천대유 대표가 김 처장 사무실로 찾아갔다. 찾아갔는데 이제 김 처장을 안 만나겠다. 만남 거부했고. 거부를 했다. 예. 왜 왔냐? 또 왜 거부했냐? 그게 관심이네요. 관심이 쏠리고 있죠. 예. 근데 그럼 왜냐면 사무실에서 그 다음에 직원들 나가라고 그러고 네. 사망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찾아왔는데 6시간 전에 찾아왔는데 음. 안 만나겠다고 하고 6시간 후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해버렸다. 음. 근데 이 사람이 예전에도 찾아왔다고 하거든요. 그 전에도 지금 이게 지금 한 번 찾아온 게 아니라 지금 네. 두 번째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찾아왔었다 이런 게 좀 있었고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예. 그러니까 이전 대표가 김 처장을 만나려 한 이유를 묻기 위해서 채널 A가 연락을 했답니다. 근데 답변을 듣지 못했다. 네. 저 답변도 사람이 하지 뭔가를 알고 있네. 왜 찾아갔냐? 왜 찾아갔는지. 네. 극단적인 선택하기 6시간 전에 왜 찾아갔냐? 물론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리라는 것은 생각은 못했겠지만 그 자체가 상당히 압박이 됐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김 처장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거 왜 찾아갔는지도 좀 밝혀야 되는 부분이 아니 아닌가. 그리고 못 만났는지 만났는지. 만났는지도 밝혀져야 돼. 왜냐하면 직원들 나가라고 그랬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딴 선택했다니까 이제 직원들이 있을 때는 이제 못 만난 걸로 돼 있지만 직원들이 나간 다음에 만나고 뭔가 이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극단적 그렇죠. 선택을 그럴 수도 있겠네. 만났는지도 모르니까 그 CCTV를 잘 조사. 아니 근데 조사하겠나?
나 미치겠네. 이거 일단, CCTV 보면 다 네, 아는데. 이성문이라는 사람이 화천대유 대표가 김 네. 처장을 당일 만나러 간 거는 사실입니다. 네, 갔다는 것은 사실로 나왔죠. 네. 일단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근데 이제 김문기 유족 측에서 어제 저녁에 네. 가방에서 자필 편지를 발견했다. 네. 상당히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자필 네. 편지가 있었다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네. 그 유족들이 집에 가서 그 네. 김문기의 그 소지품을 찾다가 보니까 백팩에서 편지를 하나 발견을 했다. 네, 그다음 이게 중요한 사진. 편지 같은데. 네. 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그 편지 보니까 그 도시개발공사 사장에 사장한테 보내는. 자필로 쓴 편지였다. 어. 보니까 초과 이 환수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네. 결정권자인 상부에다가 결재를 올렸는데 네. 들어주지 않아서 너무 억울하다. 아. 김문기 입장에서는 그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상당히 평소에 좀 그나마 좀 소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예. 초과 이 환수 부분에 대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어. 이거를 왜 삭제를 하냐? 이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예.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결정권자가 거부를 해서 들어주지 않았다. 그 근데 결정권자 누구냐? 사인한 사람 아닙니까? 설계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 설계자. 이 사인 들어간 그 결정. 그분이잖아요. 결정권자. 최종 결정권자가 시장이더구만요. 네. 결정권자네. 그럴 여러 수밖에 번. 없죠. 네, 이 대장동 사업이 성남시의 그 중요한 사업인데 그 결정권자가 이 초과 이 환수를 이제 삭제하는 거를 이제 거부하는 거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뭐 이런 내용의 자필 편지가 발견됐다고. 예. 합니다. 예. 그 유족으로서는 정말 깜짝 놀랄 아, 일입니다. 그럼요. 네. 그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예. 유족 측은 초과 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서 김 처장이 상관한테 누군지 모릅니다. 어쨌든 상관한테 결제 서류나 보고서를 통해서 수차례 제출을 했다. 네. 그 반려되고 통과되지 않았다. 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 네. 이거 삭제하면 안 된다라고 한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유동규와 다툼이 있었고 유동규로부터 따기도 맞았다. 맞고. 야, 이게 결정적입니다. 따기도 맞고. 유동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자살 직후에 이런 네. 말을 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이 김 처장이 네. 마음이 약한 사람인데 그 검찰의 그 수사를 어떻게 견뎠겠냐. 마음이 여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두둔을 좀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도 평소에 따기를 때리고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상당히 마음이 여려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유동규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자기는 평소에 이렇게 따기를 때리고 따기. 그 마음이 약한 마음이 사람. 약하니까 따기 때리나 보지. 만만하니까. 이놈들은. 아, 예. 네, 나이도 적은데 나이도 적은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예. 많더라고 김 처장이. 예. 그렇게 마음이 약하다고 자기가 말을 했어요. 예. 마음이 약하고 여리다. 근데 이제 그 초과 이익 환수 때문에 따기까지 때렸답니다. 그리고 고가 점수도 고가 점수도 최하로 주고. 최하로 주고. 아예 이거 이렇게 지금 했다는 정황이 지금 나왔다는 거죠. 그다음 사진 띄워주면요. 네. 네. 김문기 동생이 초과 이익 환수 삭제를 반대하자 유동규가 형의 뺨을 때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 사진 띄워주면 이 김문기 처장 유족들이 김 처장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수차례 내다가 유동규한테 따기까지 맞았다. 유동규가 평소에 그 내부에서 얼마나 그 실권을 행사를 했는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죠. 네, 따기까지 때리고. 지금 어떤 네. 세상인데 딱을 때려. 그래서 예. 이 유동규가 지금 나머지 핵심 키맨 중에 하나인데 네. 일단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유동규에 네. 대해서 김 처장이 1966년생이고 유동규는 1969년생. 3살 어립니다, 어린데 어려. 어린데 3살 위 형을 따기를 딱을 때리네. 그 다음 사진 띄워주면요. 네. 그러니까 초과 이익 환수 주장하니까 이게 지금 유동규라는 사람의 어떤 성향이 여기서도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네. 초과 이익 환수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의외로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양심 선언. 이거 그렇죠. 삭제를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 김 처장 말고 다른 직원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다고 합니다. 다른 팀장이. 예, 팀장이. 이거 삭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차 요원으로 날려버리네요. 유동규가 팀장을 주차 요원으로 날려버렸다. 예. 실세죠 거의 실세입니다. 본부장이나 직함을 달고 그렇죠. 사장보다 더한 실세를 실권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사진 띄워주면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근무했다는 제보자가 유동규가 초과 이익 환수를 주장한 비팀장을 주차 요원으로 날린 일이 있었다. 완전히 실세죠. 네. 네. 그 다음 사진 띄워주면 그러니까 모든 직원에서 직원을 알아서 기억. 유동규 앞에서 알아서 겪고 찍소리 못하고. 찍소리도 못했다.
유동규의 그 안하무인식의 인사건을 휘둘렀다. 이 사장은 저리 가랍니다. 예. 예, 사장은 완전히 저리 가라더라고요. 그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그 사장이 아니라 유동규가 실세다. 이거를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간 신입 사원들이 이미 이제 파악을 했다는 거죠. 오리엔테이션에서 OT에서. 인사말 듣고 실감했대요. 그게 소문으로 들었는데 어. 실제로 그 신입사원 OT에 딱 가서 보니까 유동규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아, 저 사람이 실세다. 다들 파악을 했다는 아, 거죠. 예. 그 유동규가 그 OT에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인사말을 어떤 말을 했냐면 예. 여기서 허튼 소리 하면 이상한 데로 다 보내버리겠다. 이야. 신입사원들한테. 이런 얘기 했답니다. 이건 뭐 김정은이네 이거. 그러니까 거기 사장도 있을 거잖아요. 네. 황 사장. 예. 그 사장도 있는데 유동규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허튼 짓 하면 이상한 데로 보내버리겠다 이런 인사말을 합니다. 인사말 신입사원들 대단하다, 상대로. 대단해. 그래서 그 신입사원들이 그때 아 유동규가 실세구나. 옆에 있는 그 저 사장은 도대체 뭔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네. 했었다는 거죠. 네. 예,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당시 2개 이상이당 노조 역시 유동규가 장악해서 조정했다.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서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조까지 다 장악을 했다는 겁니다. 유동규라는 사람이. 네, 대단한 그런 권력을 휘둘렀다는 그래서 거죠. 뭐 장비라고 그러잖아요. 장비. 예. 그러니까 저 네. 이재명의 장비. 그렇죠. 예. 그 이 유동규라는 사람을 누가 꽂았냐. 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유동규 임명 때 그 이재명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그 사장을 지낸 황무성 씨죠. 예. 유동규를 임명할 때 그 이재명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또 폭로를 했습니다. 그다음 네. 사진 띄워주시면 유동규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이 되자 그 기획본부장에 임명이 됐다는 거죠. 네.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이 되고 그 이후에 유동규라는 사람이 이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임명이 됐는데 이거는 정식 절차는 아니고요. 특채였다. 특채. 예, 특채로 사실상 들어왔어요. 특채. 예. 네, 그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예. 그 당시 본부장의 임명권자는 행정기획국장이라는 공무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임원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 임원 후보, 그러니까 유동규를 추천을 하면 공무원은 이 아예 사람은 권한이 없다. 아무 권한도 없다. 임원 추천위원회가 유동규 임명을 주도했다. 근데 임원 추천위원회 보니까 그 위원장이 이재명의 측근인 이한주다. 막 나오죠. 각인 나오네. 나오죠. 네, 그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네, 이런 식으로 유동규의 임명에 있어서 이재명이 큰 입김을 작용을 했고 그리고 그 유동규가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예. 주차위원으로 보내버리고 따기도 때리고 그렇게 해서 초과이익 환수를 그냥 관철시키고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 다 잘라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이제 김문기 처장도 상당히 억울하죠. 자기는 이거를 그러네요. 삭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동규의 성향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유동규 씨가 그때 임명이 됐을 때 그 특채로 임명이 됐을 때도 자격이 안 됐다라고 하거든요. 자격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올라앉은 것은 이재명의 입김이 아니고서는 힘들다. 그렇지. 네. 그래서 이 유동규가 앞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지금 감옥에 궁금하긴 있는데. 한데 그러게요. 근데 지금 뭐 특검이나 뭐 검찰 수사나 거의 다 이제 물 건너갔다라는 점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이 대선 전에는 밝혀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게 예상이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제 네. 대선 남은 거예요. 대선 대선이다. 결과에 따라서 밝혀지느냐 안 밝혀지느냐입니다. 네네. 중요한 대선 일정이 있는데 그 김문기의 그 편지 내용이 의미심장하네요. 네, 네, 그게 네, 네. 거기에 뭔가 복선이 깔려 있고. 경찰이 확보하고 있다는데 네. 원본이 공개돼야 그러니까 하지 않나. 그리고 네. 아까도 우리 얘기 좀 나왔지만 CCTV가 네. 알고 있습니다. 네.